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이죠. 바로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유엔 하면은 뭔가 우리는 커다란 이제 빚이 있죠. 바로 그 6.25 사변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빚을 지면 또 갚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런 아주 뭐 좋은 버릇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여튼 뭐 배은망덕 하다 소리는 이제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5월 29일로 국제연합평화유지군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영어로 볼까요? International Day of UN Peacekeepers. 예. 그러니까 피스가 평화고 키퍼니까 이제 그 평화를 지키는 이제 그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UN 국제연합총회에서 이제 이 나라를 갖다 이제 지정을 했죠. 자, 요약을 보겠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헌신과 봉사를 존중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유엔 평화유지군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다. 유엔 피스 키핑 포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제연합의 이제 평화유지 활동 뭐 참 많이 했죠. 뭐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그 활동에 이제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제 경의를 표하고 평화를 위해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제정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은 유엔 정전감시기구 UNTSO네요. 뭐의 약자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저 유엔 정전감시기구 창설 기념일인 1948년 5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5월 29일로 정해졌습니다. 유엔 정전감시기구는 국제연합이 시행한 최초의 평화유지 활동이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예. 자, 유엔 평화유지군은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연합군이다. 각국 정부가 파병한 병사들로 구성되며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감시와 관찰,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임무를 수행을 한다. 유사시 해당 지역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 유지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지원 등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만큼 군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TV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파란 헬멧을 이제 쓰고서 그 국제유지군으로서의 활동을 하죠. 파란색 전투모를 착용하고 있어 블루 헬멧이라고도 불린다. 지금은 이제 전투모가 이제 그 헬멧이죠. 합성 수지로 된 그 헬멧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그 하이바라고 통상 얘기하죠. 하이버를 이제 쓰고 그 위에 이제 그 이제 철모를 갖다 얹어놓는 그걸 알철모라고 했습니다. 그 알철모를 갖고 기압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체형으로 이제 헬멧으로 나오죠. 뭐 그렇게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군 생활할 때도 그런 그 헬멧이 있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국제연합평화유지군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활동하므로 전쟁과 질병 등으로 인해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평화유지군이라고 하지만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그 활동 중에 이제 질병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부상당하는 일, 뭐 부지기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948년 국제연합이 평화유지 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6년 4월까지 3,400명의 군인과 경찰, 민간 요원이 평화유지 활동 중에 폭력과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하였다. 네. 글쎄요, 이 통계가 우리 그 6.25가 1950년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3,400명이라는 숫자가 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1988년에 이제 이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2002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의 날, 즉 이 기념일, 오늘의 기념일을 갖다 이제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유엔 본부에서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의 날 전후로 평화유지 활동 중에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평화유지군에서는 배치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위한 스포츠 행사나 학교 방문, 미술대, 사진 전시, 나무 심기, 평화 관련 워크숍 등을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역시 우리나라 6.25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에서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준 나라들이 있죠.
병력을 지원해 준 나라가 16개국, 유엔 16개국이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와서 실제로 와서 이제 싸워준 나라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병력을 파견해 갖고서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고래로부터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살육하고 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이제 이게 인간사인데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6.25 사변 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의료지원국이 6개국이었고 물자지원국 39개국이 있었고요. 물자지원 의사표시 표명국이 3개국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엔 소속이 63개국이 6.25 사변 발발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원을 해줬죠. 독일의 경우에는 의료와 물자를 모두 이제 지원을 해준 나라입니다. 사실 독일이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도 폐허의 나라가 됐죠. 근데 50년이면 5년 뒤인데 그래도 그 어려움을 딛고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원해줬다는 거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엔 평화기념관이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다고 하네요. 유엔 평화기념관은 국가보훈처 산하에서 현충시설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산화한 유엔군을 기리고 세계 평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립이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상설전시관이 이제 2개가 있고 기획전시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설전시관은 유엔 국제평화관과 유엔 참전기념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전시실이 이제 하나 있는 거죠. 이게 구호죠. We always remember you as you never forget us.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않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잊지 않았듯이. 이 정말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당신들이 우리를 잊지 않았듯이 우리는 당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블로그인데 한번 블로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6.25 전쟁 참전 표낭이 있네요. 어느 나라가 참전했나요? 자, 6.25 전쟁, 6.25 사변이죠, 사실은.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일으킨 전쟁이 사변이에요. 6.25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아주 비겁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선전포고를 하고서 시작을 하는 건데 말도 없이 조용히 또 아닌 척하고 있다가 그냥 새벽 4시를 위해서 그냥 포를 쏘면서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아주 비겁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국 지원 현황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전투에 전쟁에 참여했던 비행기들의 모습이네요. 그리고 피난을 가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고요. 참 격세지감입니다. 자, 병력 지원국이 자, 이게 참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병력 지원국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콜롬비아, 그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있네요. 네, 참 에티오피아 하면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전 나라인데 거기서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국이 이제 이게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있네요. 이 독일이 이제 물자하고 그 의료를 동시에 다 지원해줬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게 그 말하자면 베네룩스 삼국이죠. 베네룩스. 베네룩스가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쪽 베네룩스가 아닙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고 덴마크는 사실 그 바로 붙어 있죠. 그 스웨덴 말메하고 이제 이게 지하 터널로 연결된 나라죠. 코펜하겐 수도가. 그래서 이제 물자 지원국이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됐네요. 뭐 일본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민족 감정으로 봐서는 일본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은 못 들어왔고 물자 지원이 이제 됐고 또 6.25를 통해서 그 6.25 특수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됐죠. 그와 비슷하게 이제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의료지원국에 보면 이제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국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을지로육가에 있는 그 지금 국립 의료원이죠. 이거 옛날엔 아주 그 병원이 을지로육가에 있던 그 국립중앙의료원 그 병원이
최초에는 이 의료지원국인 그 노르딕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지원을 해줘서 설립한 병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칸디나비아 클럽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대학 졸업할 때인가 처음 가갖고서 이제 뷔페라는 음식을 그때 거기서 먹어봤더라고. 어느 방송에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정말 참 뭐 아무리 남이 어려워도 남의 얘기죠 사실은. 그 자기 일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게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봐요. 근데 1950년에 정말 어떻게 16개국이 우리나라에 병력을 파견하고 의료 지원을 6개국이 하고 39개국이 문자 지원을 이렇게 해줬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참 우리가 유엔 특히 미국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정말 진짜 산도 설고 물도 설었더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지구상에서 설 때 조그만 나라에 와갖고서 한 3만 5천 명인가 그렇죠. 참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뜨거운 피를 여기서 흘리고 죽어갔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정말 고마워해야 될 나라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미국의 그 도움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종북, 종중 뭐 이런 거 하면서 그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 민족의 반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이 뭐 북한을 다 포함해갖고 뭐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똑같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말을 하면서도 서로 그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과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다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은 6.25 사변 때 우리와 같이 서로 동족이 가슴에 총구리를 겨눴던 그 북한 괴뢰 집단이죠. 지금 저들은 지금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지구상의 최빈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해서 많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또 많이 괴롭고 사망하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뭔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글쎄 뭐 모르겠어요. 또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민족의 핏줄을 나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그런 집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도 저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저력이 있는 거하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거하고 또 별개의 문제죠.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모두가 이제 힘써야 될 때고 군인들이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의 어떤 참 뭐 주적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은 뭐 물리적으로 보면 주적이죠. 사실은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잘 풀려지고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그런 날을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